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화요일 여러분들과 생방송으로 2시간 동안 함께 달려볼 저는 아나운서 윤지은입니다.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이고요. 저희 방송 일주일에 단 하루 여러분들께 총 3가지 종목만을 공략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3가지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략을 잡아드리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종목명과 매수 매도 타점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도록 노란톡방 문을 열어드리고 있는데요.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 켜시고요.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지금 저희 노란톡방 안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만 종목명과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략 저희와 함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노란톡방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생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실 분들은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종목명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양시장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 코스닥 지수는 3% 넘는 급격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특히나 시장에서 그래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섹터는 2차 전지 관련주, 그 중에서도 폐배터리 관련주들과 리튬 인산철 배터리 관련주들만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최대한 현금을 지키고 조심스럽게 투자에 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원칙하에 움직이면서 한정적인 종목으로 수익을 한번 극대화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략들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상신 EDP라는 종목으로 저희가 62.6%라는 상승, JLK는 44.2%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MDS테크라는 종목은 저희 공략 이후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하면서 53% 넘는 상승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요. 차트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상신 EDP라는 종목은 정확히 저희가 공략해드린 날이 바로 이 날이었는데 이후에 급등이 이렇게 3거래일 연속으로 나와주면서 총 62.6%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상신 EDP라는 종목도 저희가 각형 배터리 관련주로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 오늘도 강한 폐배터리 관련주와 리튬 인산철 관련주들 저희가 관련주로 한번 공략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2부에서 계속 관련주들 체크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또 다른 차트 하나 보여드리면요. JLK라는 종목도 역시나 상신 EDP와 같은 날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공략 이후에 역시 이렇게 급등 연이어 나와주면서 44% 넘는 상승이 나와줬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급등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 노란톡방 안에서만 종목명을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에 더해서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저희와 함께 잡아보시면서 이 빨간불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정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노란톡방 안으로 바로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도 함께 분석해 보시고 그리고 방송이 없는 날에도 더 많은 종목들로 수익 창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에서만 제공되는 자료를 한번 살짝 맛보기로 가져와 봤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가 합작해서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전문가님이 노란톡방 안에서만 관련주들을 체크해드렸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희 방송 종목이기도 했던 상신 EDP였고요.
이뿐만 아니라 삼진 L&D와 TCC 스틸, AFW라는 종목도 함께 관련주로 체크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방송에서는 이 한 가지 종목만을 공략을 해드렸지만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많은 종목들 리스트도 받아보실 수가 있었고요. 교육 이후에 이렇게 모든 종목들 일제히 급등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는 방법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더 많은 자료들 이렇게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상신 EDP와 피롭틱스, 이노메트리, 원익 P&E 이 각각의 종목들이 각형 배터리 관련주로서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도 이렇게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자료들을 통해서 또 내가 스스로 투자할 수 있는 안목을 넓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 3번, 하루 4번씩 저희 전문가님의 분석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문 오늘 하루 딱 2시간 동안만 열려 있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문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요.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다들 있으시죠? 카메라를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해주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오늘 정말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앞으로 상승장에 대비해서 종목을 공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만 조금 더 힘내서 견뎌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발표될 CPI 지수도 지켜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더 상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고 종목 공략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공략해보면 좋을지 오늘 일부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VB 실리콘밸리 은행 관련주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이르렀죠. 이 은행은 주로 벤처기업들 대상으로 투자 대출 업무를 하던 은행이었는데 이번에 파산이 일어나면서 연이어서 다른 은행이 시그니처 은행까지도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사태에 사실은 굉장히 큰 여파를 받았지만 미국 정부에서는 이 예금을 전액 보증해주겠다라는 소식을 빠르게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는 은행주들 일제히 간밤에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여파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오히려 반대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오늘 가져와 봤는데 SVB 사태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 문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저희와 함께 어떻게 대처해 나가면 좋을지도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SVB 사태 관련주로 첫 번째 종목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정확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안내될 예정이니까요. 오늘 일부 방송이 끝나는 50분에 정확하게 종목명 안내됩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종목에 대한 전략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 있는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카메라를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더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 그리고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1분 정도만 채널 고정하시고 기다려주세요.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비록 시장은 조금 우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저희 방송에서만큼은 여러분들께 조금 더 밝은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께 수익 안겨드릴 수 있는 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선물해 주실 레드 전문가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전 너무 잘 지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도 잘 지내셨습니까? 일주일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야, 뭐 오늘 시장 항상 왜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안 좋을까요? 항상 저는 생방송 때만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힘든 장에서 전문가님이 좀 길잡이가 되어 주었으면 해서 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기자비에서 뭐 이 네. 자리에서 나오고 여러분들 매집주가 있고요. 여러분들 정보주가 있고요. 몇백 프로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갖고 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이런 시장에서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어떻게 그런 옛날부터 수익이 우리가 나나요? 또 그렇게 방송 안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손가락을 지키는 것만 해도 수익이다. 맞아요. 그쵸? 정말 그렇기 지키기도 해도 수익입니다. 지키기만 해도 수익인 네. 거예요. 근데 또 시장이 상승할 때는 또 그 유도성에 또 개인 투자자들이 소맥처럼 취해가지고 말이에요. 취해가지고 한 번 상승하면은 그동안의 시장 하락은 생각 안 하고 네. 한 번 상승했던 거요 소맥처럼 취해가지고 네. 이제 오르는구나. 이제 오는구나 하고 또 네. 남아있는 예치금은 다 쓴단 말이야. 통장에 있는 돈 누가 훔쳐가지도 않는데 말이야. 네. 그쵸? 훔쳐가지도 않는데 계좌에 돈이 남아있는 꼴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껏 잃은 게 많이 있다 보니까 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동매매에 조심해야지. 시장이 주식시장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네. 공식이 하는 게 있으면 누구나 다 돈 벌었죠. 안 그렇습니까? 공식이 있으면 다 돈 벌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주식은요. 시장이 좋든 간에 시장이 안 좋든 간에 원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을 지키시면서 종목을 축소시키고 현금 비중을 높이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야, 현금이 지금 어딨냐? 현금이 지금 어디 있어가지고 현금 종목 축소하고 현금 비중 높이 하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몇 달 전에 제 노안톡방에 안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노안톡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종목에 대한 수익보다 본인의 포트폴리오 및 개인 종목 및 여러 가지 다 갖춰서 하나하나 다 알려드립니다. 왜? 지키는 것도 버티는 것도 주식의 수익의 일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항상 시장이 좋아도 매매를 많이 해도 매매를 많이 하면 안 된다는 점. 그 부분은 명심하시고요. 지금 시장 어떤 상황입니까? 코스피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또 어마어마해요. 이거 네. 주식계 지금 현재 뱅크형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들 제가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에서 추가적 향후 긴축 조정에 따른 긴축 우려에 대한 조정이 있었어요. 근데 주식시장은 변수하는 게 있는 겁니다. 변수. 우리는 이제까지 시장이 떨어지면 금리가 또 올라가는 거야? 이 부분만 생각했잖아요. 하지만 추가적인 악재요 시장의 변수에 따라서 추가적인 악재가 생길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렇죠? 근데 저번 주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실리콘밸리 SVB 실리콘밸리 은행주가 60% 나빠졌습니다. 60% 나빠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빠르게 60% 이상 빠지면서 뱅크런 상태가 일어나면서 모든 은행들이 주도산이 되고 비스타트 기업들도 투자받은 기업들도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을까 그 우려가 추가적인 악재가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 미리 저번 주에 누가 예상했습니까?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왜냐하면 2일 동안 뱅크런 상태가 바로 터졌기 때문에 2일 만에 미국에서 40년 된 은행이 문 닫은 거예요. 문 닫았기 때문에 금융주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금융주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개인들만 사는 시장이에요. 저 개인들만 사는 게 와 좋은 종목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서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본인들 종목이 떨어지니까 추가 매수 하려고 현금이 들어온 것 뿐이에요. 네. 현금이 들어온 거고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이 나는 건 한정되어 있어요. 2차 전지의 폐배터리, 그 다음에 리튬 인사차, IF 이 두 가지하고 또 품절주, 뭐 양지사하고 SGI 신용정보 이런 관련주들만 상승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조정이 언제까지 갈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수혜주가 어떤 종목이 나오는지 저는 그 테마주의 시선으로 이 종목을 갖고 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이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규제 금융 불안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막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은행권이 이렇게 부시해서야. 은행권이 부시하니까 말 그대로 어제 은행주들이 다 떨어졌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든 JP 모건이든 고드만사스든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바이든의 힘도 대중들의 심리를 이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권의 부시로 인해서 암호화폐 쪽으로 올라갔죠. 암호화폐가 상승이 되는 그런 반사이익이 나왔는데 암호화폐 관련주들은 단발성이니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뱅크형 상태에 대해서 관련 수혜주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저는 지금부터 그 종목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문가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투자의 공식은 없지만 원칙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매매하시고 현금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건가 어렵지 않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 물타기 하고 있는 개인 자금들이 지금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물타기하지 않고요. 오히려 보유하신 종목들 정리하면서 손실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그리고 언제까지 현금을 지키고만 있어야 되는지 뭐 다양한 이런 투자 전략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와 함께 안목을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방송이 없는 날에도 하루 3번, 하루 4번씩 시장에 대한 분석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략들도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카메라를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지금 보이는 노란톡 안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노란톡방문 지금 30분 정도만 열려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요. 방송 보시는 분들 빠르게 입장하셔야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VB 사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준비한 종목과 또 이 SVB 사태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일지 저도 정말 궁금한데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첫 번째 종목에 대해서 바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시장이 무너져도 종목 한정화에 테마 흐름만 잘 맞추면 수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수익이 나올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보유 종목을 어느 정도 출소행하면서 현금 비중을 만들어가야지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해가지고 줍줍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방송국에서도 노안톡방을 운영하는 거는 저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들도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노안톡방에 다 통합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다 추격 매수합니다. 시장에서. 네. 올라가는 것만 추천하면 다 올라가지. 중간에 급등하고 목표가 안 준다고 하면 최고가 계산해가지고 수익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에요. 근데 저희 노안톡방은 그러지가 않아요. 다 목표감이 물리면 물리는데요. 가만히 있다가 테마 흐름에 맞춰가지고 추가 매수 없이 탈출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 노안톡방 같은 경우는 종목보다는 현금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며 현실적인 주식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희망 회로에서 그동안 희망 회로에 대해서 매매를 했다가 크게 실망을 받으신 분들은 이 노안톡방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입장하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힘든 시장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코난입니다. 코난. 코난이요? 네, 암흑계의 코난. 무슨 뜻인가요? 코난 영화 안 보셨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코난 영화 보면은 네. 이 악마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악마들이 있으면 거기서 검 하나 들고 가가지고 싹싹 하면서 그 세계를 구하는 코난이죠. 이 암울한 시장을 헤쳐나가실 수 있는 전문가님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인가요? 네, 제가 이 어려운 시장에서 네. 수익 주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은 네. 수익 주는 것보다 저는 돈을 지켜야 한다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저는 시장이 상승해도 시장이 하락해도 저는 그 똥꼬집이 있단 말이에요. 돈을 지켜야 하는 똥꼬집이 있어요. 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네. 고집이 있으면은 저 사람 안 바뀐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주식에는 똥고집이 있어야 돼요. 그 똥고집이 뭐냐면은 네. 악재 요소 똥고소가 아니고 나만의 원칙이 없는 무슨 주식이야. 뭐 매집? 시장 안 좋아봤자 뭐합니까? 시장 안 좋았지만 네. 그 매집 다 끝나는데 그렇죠? 근데 이 안에서도 수혜주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지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얘들 관심 종목 첫 번째 종목입니다. 뿅! 자,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SVB 파산이 되었고요.
자, 파산이 되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구제 금융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나운서님, 네. 우리 국민연금도 물렸대요. 국민연금도 300원 물렸대요. 300원. 아이고. 근데 국민연금이 그런 거 알았겠습니까? 국민연금이 뭐 SVB가 파산이 되는 줄 미리 알았냐고요.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어떡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도 몰랐고 저도 몰랐어요. 네. 일주일 전만 해도 이 시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이 될 줄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 종목이 상승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틀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지? 자, 근데 이 SVB에 중점을 두고 이 파산에 따른 이 파생사품들이 또 어떤 금융권이 우려가 되면서 거기서 수혜주가 나오는지 그걸 우리는 지금 찾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주식쟁이고 우리는 돈 되는 것만 해야 하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점에 맞춰서 금융권 관련주 가지고 왔고요. 이 금융권 관련주하고 해가지고 은행주 갖고 왔나, 품격주 갖고 왔나, 해치 테마 갖고 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은 저는 보증보험 관련주를 갖고 왔습니다. 보증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DB 손해보험, 금미 손해보험 이런 거 갖고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갖고 올 바에는 이 방송 안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일단 우리는 SVB에 대한 관련 테마를 보기 전에 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였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립은 1983년 10월 달에 설립이 됐어요. 우리 한국에서 제4공화국이 때 태어난 은행이에요. 미국에. 40년 됐어요. 네,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쪽에 지역이 설립이 된 거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에 대출하는 벤처 전문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벤처 전문 기업에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은행이에요. 네.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은행 규모가 16위 정도가 되고 뭐 기사도 보면은 미국에서 전 세계 2위라고 하는데 전 세계 2위가 아니고 기자 양반들이 좀 똑바로 썼으면 좋겠어요. 제 두 번째 큰 은행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SVB가 파산된 거다. 이렇게 기사 제목을 써야지 항상 자극적으로 쓰지 마요. 기사분들. 자, 그리고 총 자산은 276조 원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백지가 돼버렸습니다. 백지가 돼버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예치금으로 돼 있는 비스타트 기업들이나 고객 예금들의 돈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는 과거 2008년 레드 전문가가 군대에 있었을 때, 저는 군대에 있었을 때, 예를 들어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책을 많이 보내줬어요, 친구들이. 금융권 책들 많이 보내줬단 네. 말이에요. 그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부동산 대출을 하는 회사였어요. 네. 근데 부동산은 솔직히 말해서 미국 국민도 그렇고 한국 국민도 그렇고 다 돈을 대출해서 하잖아요. 네, 맞아요. 대출해서 하는데 근데 다시 환율이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파산이 되었던 거예요. 그럼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어느 나라에 있는 거죠? 미국이죠. 그렇지. 그리고 미국은 전 세계 경제의 중심이죠. 네. 그리고 그 미국의 은행주가 파산이 되었다는 것은 큰 여파가 왔었죠. 그리고 나서 1년 고생했고 2년 행복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지금 그 과거가 떠오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청주국이 뭐라고 합니까?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막겠다고 하고 있죠. 네. 막겠다고 하면서 구제 금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 완화를 해주면서 은행은 꼼꼼히 조사를 해볼 것이다. 이게 바이든의 입장이고요. 그러면은 이 튼튼한 SVB 파산이 왜 파산이 됐는지도 중요해요. 뭐 기사 보면은 금리 인상 때문에 파산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자, 순서대로 봐야죠.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왜 파산됐을까? 그리고 이 영업이익만 해도 기준금리만 하더라도 뭐 몇천억, 몇백억 이익을 냈던 회사가 왜 갑자기 하루 만에 60%나 빠졌을까? 야, 여러분들 미국에서 안 태어나게 다행으로 여기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 매매 습관으로 미국에서 태어나서 매매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하루에 마이너스 100%가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마이너스 1000%도 찍을 수 있어요. 보세요. 하루 만에 60%까지 찍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서양 개미들이 이 심장이 크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한국 개인 투자자는 심장이 조그마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는 한 번 한가하는 게 상가하는 게 없는 만큼 한 번에 푹 빠질 때는 대폭 빠집니다. 자, SVB 파이낸셜 그룹이 파산된 이유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자, 옆에 보시면 그래프가 있죠. 급격한 금리 인상이 FOMC 연준에서 일단 원인이 되었고, 그리고 기업들은 말 그대로 이제 본인들이 예치한 현금 은행에서 돈을 뺄 수밖에 없어요. 왜?
국가한테 돈을 빌릴 수가 없잖아요. 금리가 네. 올라가는데 어떻게 빌려요, 기업들이? 그렇죠? 기준 금리만 해도 4% 올라가고 5%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5%까지 올라가는데 어떤 기업이 미쳤다고 대출을 하겠습니까? 삼성전자도 대출 안 하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현금을 모아놨던 말 그대로 뱅크, 말 그대로 SVB 파이낸셜 그룹의 실리콘밸리 쪽에 매치금으로 되어 있던 이 현금은 다 뺀 겁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채를 매각을 하면서 계속 인출했어요. 은행에도 돈이 있어왔잖아요. 확정 손실에 대한 사실 발표가 나왔고 주가 폭락은 말 그대로 60%에서 3월 달까지만 해도 80% 이상은 빠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뱅크형 대규모 인출이 나왔고 파산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실리콘밸리 하나만 파산돼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노안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더더욱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은 제가 보너스로 좀 알려드릴까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SVB만 파산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이것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없어요. 왜 이 그럼요. 종목이 수혜가 나오는지 네. 그 다음 단계도 한번 봐야 돼요. 좋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3월 14일날 SVB가 파산이 되었고 블랙 먼데이가 됐습니다. 지수는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종목들은 압도적으로 하락이 많죠. 네. 하지만 천주국에서는 고객 예금을 보험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장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역할을 하는 게 FOMC 연준이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물려 있는데 이게 확실히 배상이 되는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에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추후에 보는 게 중요하고 네. 어차피 뱅크런 상태는 일어났습니다.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도대체 뱅크런은 폐쇄가 되고 산장 폐지까지 돼버리는데 왜 여기서 수혜주가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할까요? 네, 안노수님?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뿅. 자, 이 화면을 이제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기다리기 지루하신 분들은 밑에 QR코드 카메라 찍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오늘 종목 차트인가요? 네. 와. 자, 아나운서님 보십시오. 자, 얼마나 좀 이뻐요. 최근에 SBB 많이 사태요. 보증 보험 수혜줍니다. 보증이 뭡니까 말 그대로 보증을 해주고 여기에 따른 네가 피해를 보면은 보험해가지고 돈을 주겠다. 구제를 해주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SBB 사태에서 국민연금도 보증 받을까요? FOMC 연준한테 저는 좀 그렇게 구제 금융권은 되지가 않기 때문에 보증보험이 되지는 않고 SBB 사태요. 또 어디 쪽으로 이 테마가 흐르느냐? 금융권이 무너지고 있잖아. 네. 무너지고 있으면 금융권에서 제일 취약한 데가 어디입니까? 금융권에서 가장 취약한 곳이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가 설명해 은행일까요? 못 삽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요? 부동산이에요. 자, 요즘 저는 경제 방송 보면서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님들이 얘기 나오실 때 얘기하는 걸 많이 봅니다. 뭐 이쪽 지역 집이 이제 땅값이 떨어지고 이쪽 땅값이 올라가고. 근데 사실 저는 그분들한테 그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땅값이 올라가든 집값이 내려가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그 역할을 중심에 해주는 게 은행이잖아요. 은행이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으로 대출 제일 많이 해주는 데가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전 세계에서 한국이 1위예요. 몇백 조예요 부채가 부동산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SVB가 미 연준 금리 인상에 따른 파산이 되었다고 하면은 빅스타트 기업들이 주주의 도산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은 이 테마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부동산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멍하니 보지 마세요. 이거 떨어지면은 그 다음 문제는 부동산입니다. 여러분들 집값이 올라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집값에 대해서 구제 금융해주고 거기에 보증보험을 해주고 그 역할을 해주는 은행이 지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님, 그러니까 이번에 SBB라는 은행은 주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던 은행이었는데 사실 SVB 이후에 시그니처라는 은행이 또 파산했다고 했어요. 그렇지. 근데 이 은행이 또 주로 부동산 대출 업무를 보는 은행이었다면서요. 그렇죠. 미국에 네. 이 SVB 상태도 있고 여러 가지 은행 목록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여러 가지 목록들이 많은데 미국 자체도 부동산 쪽으로 대출한 은행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네. 중소은행.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주식 얘기 아니에요.
푸른은행, 제주은행, 뭐 전라북도은행인가, 뭐 BNK 전라북도은행인가. 어쨌든 은행 중소주의 되게 많아요. 네. 그렇죠. 중소유 은행들이 많은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네. 이 안에서 하나가 파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 부동산으로요. 자, SVB가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또 뭐가 파산되었습니까? 시그니처가 파산됐어요. 네. 아이고. 여러분들 요때 잠시에 있는 시그니처가 아니에요. 잘못 드시면 안 돼요.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 요때 잠시에 있는 시그니처가 아니고요. 은행에 있는 말씀하시는 미국에 거죠? 있는 은행 시그니처입니다. 네. 잘못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연된 보증 관련주 가지고 왔고 이 종목의 최고가가 18,900원까지 올라갔었어. 지금은 얼마인가요? 지금요? 네. 지금 한번 차트 보여드릴까요? 좋습니다. 자, 한번 차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막 오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종목?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나요? 우와.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뭐 약간 지금 일단 갭상승은 아니에요. 네. 근데 여러분들 항상 갭상승 뜨고 저 종목이 올랐구나. 이거 저 종목 샀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건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PD님 거기도 화대 조금만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윗꼬리 나왔다가 한번 빠진 적이 되게 많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시장이 아무리 하락이 된다고 해도 그 조정이 심하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그러네요. 네. 자, 이 종목 샀는데 또 윗꼬리 달고 쭉 빠지면 어떡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고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모든 종목에 윗꼬리가 없는 건 없어. 네,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윗꼬리가 잘 있지. 잡아봐야겠네요. 자, 전략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 차트 공식이 아닙니다. 네. 차트 공식으로 했으면 다 돈 벌었겠죠? 저는 테마주 위주로 갑니다. 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횡보하다가 사실 이 종목은 예전에 부동산 전세 사기 있잖아요. 빌라왕 전세 사기요? 빌라왕 전세 사기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이 빌라왕 전세 사기로 인해서 전세 보증 반환 가입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가입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네. 이걸 해서 수혜를 받던 종목이에요. 이 기업이 그 보증보험 관련 종목이라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네. 야, 이 빨간 놈아, 이 빨간쟁이야. 야, SVB 실리콘밸리가 사태가 나왔는데 네. 무슨 부동산 상관이에요? 관련주가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제가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SVB 실리콘밸리 사태가 일어났어요. 네. 그리고 거기는 빅스타트 기업 주요 은행을 담당하는 은행입니다. 네. 근데 그 다음으로 파산돼 주식 테마는 미리 선반영이 되고 미리 악재 반영이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빅스타트 기업 은행권이 금융권이 붕괴가 됐다고 어차피 붕괴가 된 거예요. 붕괴가 되면은 이게 부동산 위주로 대출을 하는 은행권들도 위험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부동산 쪽으로 은행 대출하는 회사가 파산이 됐어. 파산이 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은 되지 않고 확진적 요소가 되기 전에 되기 위한 우려가 있다고 하면은 단위 연대보증 관련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번에 파산한 SVB 은행, 실리콘밸리 은행인데 이름 그대로 미국 서부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대출 업무를 주로 하던 은행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서 기업들이 대출을 갚기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 은행에 예금을 맡겼던 예금주들이 너도 나도 은행으로 몰려가서 예금을 찾아간 건데요. 이 뱅크런 사태로 SVB가 파산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지금껏 파산한 은행 중에 그 규모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그 여파가 지금 우리 시장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 은행의 파산 사태, 부동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SVB 사태 이후에 파산한 시그니처 은행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은행은 부동산 업무를 주로 보던 그런 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그니처 은행까지 이어진 부동산 여파로 인해서 국내에서도 가장 많은 대출이 부동산 대출인 만큼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관련주를 가져와 봤는데 정확한 종목명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종목명과 타점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를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저희 노란톡방 안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10분 뒤에 저희가 오늘의 종목 바로 오픈해 드릴 예정입니다.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매도가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오늘 종목에 대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부동산 은행까지도 그 여파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문가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공략하는 이 종목이 어떻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건지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자, 좋아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장면 통해 가지고 또 보너스 힌트 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SB만 망한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계좌도 망했고 다 망했어요. 며칠 슬퍼. 동안. 그렇죠? 네. 근데 이걸 누가 먼저 예측합니까? 여러분들이 노스트라다무스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들이 석가모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마리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레드도 전혀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안치인데. 네. 그렇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SVB는 빅스타트 기업 은행이고 이 은행이 파산이 되면서 시그니처 뱅크도 폐쇄가 됐어요. 시그니처 뱅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망했어. 그러잖아요. 이 시그니처 뱅크는 회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은행은 부동산 전용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자, 대출 많이 해줬는데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거기에 따른 채무 부행자들이 많아졌기 졌기 때문에 이자를 못 갚는 부행자들이 많기 때문에 은행권들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지금 미국에 4.3%고 5.3%까지 넘어가고 6.3%까지 올라가면은 부동산 은행권들 우린 전국에서 제일 많이 대출을 받은 이 부동산 관련주들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관련주들보다 부동산을 담당하는 은행권들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VB 사태는 이번 한 번만 보실 게 아닙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예를 들면 부동산 대출 시그니처 중소은행이 폐쇄가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아나운서님 무슨 네. 생각이 드세요? 계속해서 그 여파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좀 우려가 드는데요. 네, 그렇죠. 자, 여파도 있겠지만은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출 제일 많이 받은 게 뭐죠? 부동산 대출이죠. 부동산이지. 네. 그렇지,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부동산 대출 받고 대출 얼마나 많이 받으셨어요? 저 엄청 많이 받았어요. 네. 전 국민이 다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자가 올라가고 그 이자를 못 갚는 사람들이 많으면 은행은 또 금리 장사를 한다고는 하지만은 제2의 중소은행주들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은행들이 무너지면은 은행들이 무너지고 여기에 또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파산이 될 수가 있다는 네. 거예요. SVB 사태요. 부동산 은행들이 파산이 되지는 않겠지만은 이 테마 악재 우려가 부동산 관련 테마로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빅스타트만 망한 게 아니고 부동산을 대출을 하는 그 은행 기업들도 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망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 돈 예치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구제를 받을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된 보증보험이 필요한 거예요. 보증보험이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보증보험은 반드시 들어가고 보증보험 쪽에 가입 증가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지. 이 사태가 일어났으니까 앞으로는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뭐 보증보험 관련해서 계속해서 대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그렇죠. 거죠. 부동산 대출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높아진다는 거야. 안원수님, 네. 안원수님 나중에 결혼하실 때 네. 남자친구가 네 행복하게 살자 지훈아 행복하게 살고 근데 대신 우리 대출 좀 받아야 돼. 네. 이렇게 하면 부동산 대출을 또 받으시겠죠. 받아야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윤진 아나운서님이 신용등급이 1등급이잖아요. 네. 2등급은 대출 못 받아요. 네네. 아무리 국가에서 혼인신고할 때 뭐 디딤돌도 나오고 버팀목도 나오고 이 대출 조건이 되게 많아요. 네, 굉장히 많죠. 네, 대출 조건이 많은데 그 대출 조건도 조금씩 기준금리가 조금씩 올 수밖에 없어요. 다시 집을 사려면은 네. 한 번 이혼하고 두 번째 이렇게 살 때 혼인신고하면서 그때 또 다시 전세 대출 낮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근데 그러고 싶지는 상관없지 않잖아.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죠. 네.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렇기 때문에 SVB 여파로 네. 시그니처 파산이 되었고 부동산 대출에 대한 금융 리스크가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먼저 시장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시장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대 보증 관련주가 필수입니다. 필수이고 이 종목은 최고가 18,000원이고 지금 현재가는 5,000원입니다. 5,000원이요? 반값 장사예요. 반값 장사입니다. 반값 지금 3분의 1도 안 되는데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CJ 홈쇼핑 뭐 여러 가지 홈쇼핑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5,000원짜리, 18,000원짜리가 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원하시는 분들 노안떡방에 입장하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떠줘도 저기 난리 법서치냐 제 제정신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항상 시장이 하얗게도 똑같습니다. 기분이. 네. 왜? 매수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요. 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저처럼 시장이 하얗게 되어도 여유가 되고 싶은 분들 노안떡방에 입장하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다양한 방송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추격 매수하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지만 급등할 때 올라타는 전략 저희는 쓰지 않습니다. 보유 종목 줄여나가면서 현금 비중을 오히려 늘려나가는 게 살 길이다라는 게 저희 전문가님 원칙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현실적인 원칙 하에 매매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파산한 SVB은행,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에 주로 대출 업무를 하는 그런 은행이었는데 이에 이어서 시그니처 은행이라는 곳도 파산을 했습니다. 이 은행은 또 부동산 대출 업무를 주로 보는 은행이었다고 해요. 사실은 저도 이번 파산 사태로 인해서 나도 지금 내가 예치해둔 돈 지금 빼와야 되나라는 우려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큰 사태였는데 사실 지금 부동산 대출 받으신 분들은 또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대출 관련해서도 앞으로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대책은 바로 보증보험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미국에서도 정부에서 이번에 예금을 모두 보존해주겠다라는 대책을 세웠는데 앞으로 이렇게 사후약 방문식이 아니라 미리미리 좀 예방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부동산 보증보험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그 보증보험 관련된 종목을 오늘 공략을 해드리는 거고요. 저희와 함께 해당 종목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4분 후에 잠시 후에 오늘 종목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 종목이 5,000원대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고점이 18,000원대입니다.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점 매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확한 종목명은 방송에서 공개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매수 매도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3분 정도 남았고요. 빠르게 QR코드 통해서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를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요.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3분 뒤에 오늘 종목 오픈되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이제 방송 딱 3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투자자분들께 한번 어떤 전략의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 전략은 딱히 없습니다. 손가락 잠그시고 원칙하에 제가 객관적으로 좀 군기 잡으면서 방에서 관리해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마지막 힌트를 좀 드릴 것 같은데 힌트 한 가지 더 있나요? 네. 다음 장면 통해서 빠르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뿅! 자, 이 회사는 한국은 이미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수백조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백조 원이 넘어가고 있고 한국은행이 파산이 안 된다고 해도 SVB가 파산이 되고 그 다음 타자가 부동산이 될 수가 있다. 부동산의 중소대출을 하는 은행들이 파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점을 보도록 할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부동산 권리보험사 대한민국의 점유율 90% 갖고 있는 회사고 주택금융공사, 그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정부 같아요. SGI 서울보증 이 세 가지 전세금 반환보증에 대한 운영을 기관하면서 조사를 하고 은행하고 짝짝꿍을 맞추면서 이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저도 전세금 보험받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전세금 관련주 갖고 온 게 아니 SVB 파산에 이은서 부동산 채권 손실 우려에 관한 관련주를 갖고 온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미리 기대감에 상승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마지막 장면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자, 이 회사 확대해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SVB 빅스타트에 이어서 시그니처의 부동산 파산 수혜주입니다. 그리고 SVB 파산 이후에 부동산이 우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금융권 쪽이 다음 타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그니처 부동산 대출이 파산이 되면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한 관련 수혜주가 올라갈 수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부동산 권리회사 1위고 보증 권리 보험사 시중은행을 연결하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 추원을 한 회사고요. 과거 전세왕 빌라왕 아시죠 여러분들? 전세왕
빌라왕 사기로 인해서 전세 보증 반환금의 보험에 가입한 회원들이 증가한다는 소식에 따라서 관련주가 폭발한 적이 있습니다. 자, 네. 그렇기 때문에 SVB 사태에 이어서 부동산 사채권, 부동산 관련돼서 폭락이 나올 수가 있다. 그 우려감에 반사 이유로 되는 종목을 갖고 왔으니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노안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동산 대출 업무를 주로 보는 은행 대출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또 보증보험 관련주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저희와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 마지막 1분 동안 노란톡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